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 미시 경제론, 과제물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작성 방법은 아니고 제가 실제로 과제를 작성을 해서 제출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거든요. 2016년도 1학기 때 기초 미시 경제론 수업에서 출제된 과제입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기초 미시 경제론에서 배운 이론을 이용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이제 경영학과 1학년입니다. 공통 과제고 1번 2015년도 국세 수입 증가에 담배값 인상이 큰 기여를 했다고 발표가 있었는데 담배값 인상이 어떻게 국세 수입의 증가를 가져오는가? 7.5점. 2번 한국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이유는 무엇이며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7.5점. 3.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가? 7.5점. 4.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7.5점. 그러면 7.5점 4개니까 총 30점이 되겠죠? 30점 만점입니다. 어쨌든 이거 상당히 이게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 어떤 시대적인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점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좀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1학년 과제치고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교재하고 나름대로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색을 해서 좀 분석을 하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완벽하게 모든 과목에 대해서 뭐 30점 만점을 받은 것은 아니라서 뭐 그런 이것을 뭐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료로 판매하는 뭐 그런 과제도 있잖아요. 유료로 판매하는 거 그렇게 다운로드해서 뭐 제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작성하는 방법 이런 저도 이렇게 보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작성한 것을 보면은 아 이렇게 써 내려가면은 좋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 참고적으로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성적을 보면은 제가 이제 졸업이죠. 졸업생 뭐 경영학과 졸업했고 다른 계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2016년 1학기 때 기초 미시 경제론 어, 총 점수는 86점인데 이게 어려웠어요. 기말고사가. 그래서 뭐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뭐 쉬웠겠지만 이게 좀 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제물은 이제 30점을 받았고 나머지 기말고사는 객관식 시험인데 좀 기출문제 지금은 기출문제만 봐서는 이게 정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교재를 보든지 나름대로 충분히 공부하는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 이제 2022년도인데 이때는 기말 시험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기말 객관식 시험이 없고 대부분 이제 과제물로 대체가 되고 있죠. 왜냐면 이제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어떤 이제 집합을 할 수가 없어서 시험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과제에 대한 이제 글을 작성을 했는데 양식을 온라인 제출용 양식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학년도 하고 학기 바꾸시고 과목 이런 거 이제 작성하시면 되겠고 공통형이죠. 공통형.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과제물은 이제 문제 보시면 이게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A형부터 뭐 이렇게 E형까지도 있는 그런 과제물이 있어서 이거를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통형이고 이게 쓰다 보니까 문제도 많은데다가 이게 이렇게 논리적인 구성이 필요한 그런 글이에요. 단순하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글보다는 말하자면 이제 논술형인 거죠.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하고 자기 주장을 한다거나 뭐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글을 쓰기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뭐 이게 목차도 쓰는 것도 뭐 쓰면은 좋은데 뭐 어떤 과제는 쓰면은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게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의미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론, 변론, 결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목을 없이, 그러니까 목차 없이 그냥 바로 그 문제에 대한 글을 작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015년도 담배값 인상이 국세 수입 증가에 미치는 영향 됐고, 네, 서론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러니까 개요를 적으면 되겠죠. 2015년 1월 1일부터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담배 가격을 인상하였다. 담배 가격 인상으로 인해 세수가 증가했고 담배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다가 이렇게 각주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걸 숫자를 단 거는 뉴스에 담배가 인상 세수 1조 원 증가 판매량 28% 감소 이거 뉴스가 기사를 인용했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달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4번까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참고 문헌에다가도 뭐 적어줘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참고 문헌하고 이거를 비교하려면은 좀 번거로우니까 그것을 한 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아, 계속 보면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배 가격이 세수 증가를 가져온 과정을 알아보고 담배 가격에 포함된 세수의 비율과 담배 가격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이런 물론 이 문제가 주어졌지만 내가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 문제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볼 것인지를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는 자로 하여금 읽는 자에게 나의 의도, 방향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바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담배값 인상이니까 담배값 가격을 알아봐야 되겠죠. 담배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거예요. 담배 가격은 담배 회사에서 제조할 때에 발생하는 제조 원가 및 운영 비용을 포함하고 정부에서 걷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담배 가격은 종류에 따라 제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담배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은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고 세금의 종류도 다양하다. 한국납세자연맹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도자료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 링크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도자료를 이제 조사를 하고 글을 쓰고 여기다 첨부를 각주를 단 거죠. 각주. 예. 그에 따르면은 재세금에는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부가세, 개별 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적용 과세율은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다. 세금을 포함한 담배 한 갑의 가격은 4,500원이다. 그래서 이게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적어주고 이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이거 표를 만들었으면 이 내용을 글로 적는 거죠. 담배 소비세는 담배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일종의 소비세다. 재정 확충의 목적으로 지방세로 전환됐다. 담배 소비세는 담배값에 대해 세율을 매기는 종가세가 아니라 물량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세이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다. 이것에는 등록세, 주민세균 등할, 레저세, 재산세 등이 있다. 개별 소비세는 소비 억제 품목, 사치성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등에 과세된다. 이렇게 이제 세금의 정의를 한 거예요. 이제 담배 가격에 어떤 세금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하면서 이런 담배 가격이 이렇게 구성되는 거나라는 것을 뭐제 스스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글을 읽는 사람은 알 수도 있는 거고 모른다면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담배 판매량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담배 판매량도 이렇게 이제 표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
이게 이제 문제에서 의도하는 그 내용에 포함되는지 그거는 어, 확실하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내가 이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납세자 연맹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담배 43.5억 갑이 판매되었고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담배 판매량이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에 33.3억 갑이 판매되었다.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판매량은 23.4%가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 초에 판매량이 급감하였지만 점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 건강 증진의 목적으로 담배 가격을 인상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담배값 인상이잖아요. 그죠? 담배값 인상이 국세 수입 증가. 그러니까 이 담배 PC 금연할 것을 이제 뭐 홍보를 하면서도 담배값을 올려가지고 뭐 세금을 많이 걷는다.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의 판매량은 점차 그러니까 감소율이 처음에 1월 달에는 감소율이 컸지만 나중에 점점 12월 그러니까 연말로 갈수록 그 감소율이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담배를 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건강 증진 목적의 담배 가격을 인상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감소율이 낮아졌으니까 판매량이 뭐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지거나 뭐 그거겠죠. 그래서 한번 국세 수입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입이 증가한 거죠. 담배 가격 인상은 국민 건강 증진을 취지로 시행되었다. 담배 가격 인상이 담배 판매량의 감소로 이어져 흡연자를 줄인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담배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어 인상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의 수입이 증가한다. 그죠? 담배 판매량은 줄지 않았어요. 국민 건강 증진 목적으로 가격을 올렸지만 담배 판매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에 세금만 늘어난 겁니다. 세금과 걷는 세금만 늘어난 거죠. 연도별 세수 추계액을 보면은 14년도 이제 15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15년도에 판매량이 약간 감소를 했지만 담배 소비세는 늘어난 거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2015년 12월 23일 납세자 연맹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4년과 비교하여 2015년도에서 판매량에 따른 세목별 세수가 증가했다. 담배 소비세는 27,884억 원에서 33,533억 원으로 증가했고 지방교육세는 13,964억 원에서 14,752억 원으로 증가했다. 개별 소비세는 0원에서 19,785억 원으로 증가했다. 세수 전체는 2014년 총 67,425억 원에서 2015년 총 11만 489억 원으로 증가했다. 자, 그렇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는 이제 결론이 나왔죠. 그러니까 담배 가격이 어떤 거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담배 판매량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수, 추계 이런 거를 세 가지를 분석을 하니까 이제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담배 가격에는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부가세, 개별 소비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보통 담배 한 값의 가격은 4,500원인데 이 가격의 약 74% 정도가 세금이다. 2014년에는 세금의 비율이 담배 한 값의 2,500원에서 1,550원이었지만 2015년에는 4,500원에 3,318원으로 담배 자체 가격보다 세금의 증가가 더 크다. 2014년 총 세수는 67,425억 원이었고 2015년 총 세수는 11만 4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조 6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났다. 담배 판매량은 2015년 초에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하여 전년도와 비슷하게 증가했다. 국민 건강 증진 목적으로 담배 가격을 인상한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세수의 증가만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에 대한 해명 및 보상이 필요하다. 이것은 뭐 저의 이제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세금을 증가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이고 그것이 달성됐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계속 이어서 2번 개성공단 진출 이유 및 개성공단 폐쇄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국제적인 무역, 공업, 금융, 상업, 관광지역으로 정의된다. 공업지구에는 해외 동포, 다른 나라 범인, 경제 조직, 개인이 투자할 수 있다. 입주 기업은 섬유, 비금속, 광물, 화학, 종이, 목재, 기계, 금속, 전기전자 등 약 12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생산 현황은 2010년 32,332만 불, 2011년 41,185만 불, 2012년 46,950만 불, 2013년 22,378만 불, 2014년 46,997만 불로 05년 본격적인 생산 개시 이후 생산액이 매해 증가했다. 자, 그래서 이제 표를 정리하면 2010년부터 14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하죠. 2013년에는 뭐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북측 근로자도 이제 계속 증가. 2014년이 최대예요. 북측 근로자는 2010년 46,284만 명에서 증가하다가 2013년에 소폭 감소했으나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했다. 표의 내용을 그냥 적어준 겁니다. 자, 이 한국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현황 8번 환경경제용어사전의 개성공단을 검색을 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2000년 6월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경제협력 사업으로 2000년 8월 22일 현대 아산과 북쪽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가 체결한 개성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의해 공단이 조성되었다. 2016년 2월 10일까지 개성공단에는 124개 기업이 입주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현금은 총 6,160억 원, 정부와 민간에서 투자한 총액은 1조 190억 원이었다. 자, 이 진출 이후 경제적 측면,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하여 공장을 설립하고 회사를 운영한 이유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을 통한 이익 증가 측면과 다르게 인건비와 토지 관련 비용, 인력 수급 문제 등의 운전 자금에 대한 이점이 있다. 북한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중국이나 베트남의 노동자의 임금보다 낮은 편이다. 그죠? 경제적인 측면 되겠고. 그래서 인건비를 이제 비교하는 표를 하나 작성을 해주고요. 월 최저임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알 수가 있고 1인 고용시 기업 비용 수준 이런 게 복리후생 등 부대 경비 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생산 근로자 수령 임금 수준 이거는 이제 이것도 자료가 있죠. 그죠? 이거는 논문이에요. 논문 이제 비교 연구한 논문을 리스에서 검색을 해서 그 글을 읽어보고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개성공단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은 60.8달러로 중국 산동성의 112에서 135달러, 베트남 호지민의 63에서 71달러에 비해 낮다. 따라서 1인 고용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든다. 토지 관련 비용은 개성공단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저렴하다. 표 2-2 개성공단과 주변국의 토지 관련 비용 달러 기준입니다. 토지 가격이 제곱미터당 개성공단이 41로 가장 적죠. 토지 사용세 또는 관리비도 이제 안 내다가 2014년부터 이제 내게 되는 거고 분양 조건도 뭐 크게 뭐 임대권, 그러니까 토지 이용권, 근데 50년이라는 그 기간에는 뭐 다 마찬가지니까 유리한 거는 이제 개성공단이 되겠죠.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경제연구소 2008년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동기는 저임금이 100%로 가장 큰 이유가 되면서 그 밖에 대북 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것과 이게 10%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 10%, 정부 정책을 부응하기 위한 목적 30%가 있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운전 자금을 지원하고 남북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과 행정 서비스 및 법률 제도 정비 등 요청 사항에 대처한다. 그러나 기회비용을 합한 실질적인 임금은 낮은 편이 아니며 베트남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인건비 대비 노동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익보다는 손실이 많아 정부 지원을 통해 유지된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개성공단 폐쇄에 미치는 영향. 개성공단 폐쇄 사례. 개성공단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여러 차례 갈등이 있을 때 폐쇄된 적이 있었다. 개성공단의 폐쇄로 인해 남한에 들어오는 제품 및 물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 개성공단 폐쇄는 일반 소비자에게 필요한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할 뿐 아니라 상주 기업들 또한 영업에 차질이 생겨 개성공단 자체의 문제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2013년 5월 2일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다가 정부의 노력으로 9월 16일 재가동되었다. 자, 그렇죠? 예, 영향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장은 이제 중간에 있는 거죠. 군사적 관점. 개성공단이 조성되기 전에는 북한의 정예군이 주둔했다. 북한군이 보유한 자주포와 방사포는 남한에 큰 위험이 되었었고 최근 북핵 문제가 대두되면서 개성공단이 다시 폐쇄되었는데 개성공단 인근 지역에 북한 정예군이 배치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뉴스를 참고를 한 겁니다. 북한의 재배치는 남한의 안보가 위협받아 전면전의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되면 인구의 감소를 이어질 수 있고 정부 기관 및 군부대, 산업시설이 파괴되어 국가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전쟁 가능성이 시사될 경우 국내 소비 심리와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 관점입니다. 개성공단에는 남한과 북한 노동자가 근무한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에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존적인 상품의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다. 상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제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기업의 매출과 영업에 관계없이 정치적 혹은 군사적인 문제에 의해 운영이 중지되기 때문에 회생할 수 없는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실패는 수십 년간 쌓아왔던 노력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것이다. 반복되는 개성공단 폐쇄는 기업들의 입주 동기를 방해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세계적 관점. 개성공단 폐쇄는 남한과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조성하게 된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긴장감을 남한 및 북한의 위험 국가로 분류하고 발전 가능성이 적은 나라라고 판단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른 시장으로 투자를 할 것이며 일반 관광객들 또한 한국 관광을 위험으로 생각하여 다른 주변국들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 그 다른 관점에서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개성공단은 북한 지역에 한국 기업이 입주하여 저렴한 노동력과 물자 확보를 통해 제품을 제조한다.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통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 개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성공단은 정부의 지원 아래 기업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화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남한 및 주변국들의 위험이 된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성공단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성공단의 폐쇄는 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군사 안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주 기업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국민들의 경제 생활에 피해를 주게 된다.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남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숫자도 크게 줄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남한의 대응으로 보는 개성공단 폐쇄는 이러한 이유들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가져온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및 핵실험은 보다 더한 안보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군사도발과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가동을 막음으로 해서 북한 정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 고립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둔화시켜서 전정 및 전쟁입니다. 전쟁 및 도발 그리고 핵실험 등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피해가 생긴 기업과 노동자들을 구제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생이라고 해야 되겠죠? 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및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문제에 대한 글을 이제 적어봤는데,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2번과 4번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메일을 주시고, 이 내용은 2016년도 1학기 때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라서 그 이후로 출제되는 문제는 또 달라지겠죠. 달라질 것으로 보고, 제가 이제 그 이후의 문제는 사실 뭐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지만, 좀 간편하게 검색을 해보면은 뭐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글을 작성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뭐 직접적인 것보다는 참고적으로 어떻게 작성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